정부가 부평 미군기지의 반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발빠르게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강하구가 한반도 평화사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남북 교류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포 지역 인삼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술과 초콜릿 등 상품 변화를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철 식중독 주의법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평 미군기지의 반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부평 미군기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건데요. 인천시는 발빠르게 부평 미군기지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부평 미군기지를 포함한 4개 미군기지의 반환을 발표했습니다. 단 부평 미군기지 내 제빵공장은 2020년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인 만큼 빵 공장을 포함한 2단계 구역은 이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반환 발표에 맞춰 인천시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시는 안전 문제를 정리하고 부평 미군기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조병창부터 주한 미군기지까지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를 자료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토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평 미군기지의 개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시민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진정한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부평 미군기지는 주민 개방을 위해 오염 정화 작업 중입니다. 정화 작업은 오는 2022년 9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한강하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김포시가 경기도와 한반도 평화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남북 도시 간 교류 협력 등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한강하구 개발 사업은 단기와 중기, 장기 등 3단계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엔 단기 사업으로 한강하구 남측 수역에 대한 생태 조사와 포구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기적으로 제한적 교류가 허용된다면 한강하구 북측 수역으로 생태와 수산자원 현황 조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시 교류가 이루어지고 투자 사업이 허용되면 한강하구 백길 복원과 도보다리 건설, 평화시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했었던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제화할 수 있는 예산이 투여되면서 일정하게 좀 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좀 세계인에게 많이 알려서 여기에 좀 구경도 올 수 있게 하고 아무리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 전이라도 남북 관계와는 별개로 평화 시대를 대비한 민간 차원의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에 대한 관광 자원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무장지대는 파주와 연천 등 육상 지역으로 인식됐지만 북측과 맞닿아 있는 한강하구의 가치를 부각시켜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자체가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협력해 들어가서 제대로 된 DMZ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해외 관광객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DMZ 관광에 찾아오실 거고요. 경제 교류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에 제2개성공단인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남북한 경제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혜를 줘서 세제 특혜를 줘가지고 북한의 노동자들도 와서 일을 하고 또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세계의 기업들도 들어와서 그 공단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취지의 법이었었습니다. 제2개성공단 유치를 위한 김포시의 준비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남북 한의 접경 지역 양측을 모두 포함한 경제협력지대를 만드는 트윈시티 방식으로 진행해 생산과 소비, 교육과 레저가 연계되는 거대 도시를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역사, 문화성들을 담아서 트윈시티 방식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자. 그 트윈시티 개념은 아마도 통일경제특구의 한 축이기도 하고 경기도가 구상하는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애기봉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고 환경 보존의 대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와 김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한강하구 개발. 조만간 다가올 현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여러 역사서에 오르내릴 만큼 고려시대 때부터 최고의 특산품이었던 국내산 인삼. 하지만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국내 인삼 농가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삼 농가들은 국내산 인삼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며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 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란 황금빛 고든 자태. 크고 실한 인삼들이 제 모습을 뽐냅니다. 한쪽에선 쉼없이 홍삼 원액을 끓여내고 화려하게 변신한 인삼주들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지역 인삼 판매 농가 25곳이 모여있는 김포의 한 인삼 판매장.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 질 좋은 인삼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 번, 두 번 거래하신 분들은 거의 단골 분들이라서 전화로 그냥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내주세요. 거래를 이제 한두 번 하신 분들은 이제 믿고 거래를 해주시죠. 지역 인삼 농가들은 품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역 시장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뀐 데다 값싼 중국산 인삼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공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료나 농축액은 물론 먹기 쉬운 스틱이나 젤리, 초콜릿으로까지 제품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지역 인삼은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하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그 홍삼 원료로 해서 지금 신제품을 다양하게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청소년을 위한 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중년층을 위한 녹용 홍삼 그 스틱 제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국내산 인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지역 농가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 오정을 지역구로 둔 오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원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결정한 원 의원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제2의 삶을 시작하겠다며 사실상 정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천시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기도가 계곡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현재까지 73%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1,021곳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교량과 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00여 개와 방갈로, 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00여 개 등 모두 8,500여 개 시설이 철거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불법시설물 철거가 지지부진한 시군은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더운 여름에만 식중독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 설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학교 내 집단 설사 발생 건수는 총 50건. 그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72%를 차지합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학교 내 집단 설사 건의 92%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냄새나 맛으로는 오염 여부를 알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안에 주로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요.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유아, 노인, 면역 저하자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적절히 치료를 받을 경우 2, 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활용해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 보관에도 장시간 생존이 가능해 즉석 식품 등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보다 100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끓여 먹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와 화재 등이 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됐는데 일단 상임위 문턱은 넘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용 이동수단의 한 종류인 전동 킥보드. 저렴한 가격에 편리성까지 더해 많은 인기를 끌고 최근엔 공영 서비스까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성. 2015년 14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지난해 233건으로 늘었습니다. 운행 사고는 물론 배터리 화재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는 상황. 인천시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높아진 사고 위험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주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실태 조사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상위법 미비로 인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위에 모법 지정이 없거든요. 면허나 보험, 자동차 등록, 주행 방법 이런 법적 장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킥보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찬열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도 해놓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전동 킥보드라는 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게 현실. 때문에 인천시도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천연구원 이쪽의 정책 과제로 전반적인 개인용 이동 수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 그 시에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도 개인 이동 수단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전조등과 경운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제 대중교통도 친환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최대 크기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경기도 수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96대의 전기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수원 시내엔 파란색의 전기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승용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매연을 내뿜지 않는 말 그대로 친환경. 연료를 태우지 않아 경유버스는 물론 천연가스인 CNG버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도 없습니다. 실제 전기버스 한 대는 무려 승용차 131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또 미세먼지도 좀 많고 그런 점에서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기버스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는 버스 한 대당 국비를 포함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수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96대가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차고주로 초기 설비 자금만 투자하면 일반 버스보다 운영비도 적게 듭니다. 전기버스는 가득 충전하면 2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내년에 전기버스 또 수소 전기버스 도입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꿀 계획. 앞으로 전기버스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11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 동춘지하차도 입구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대형 트레일러 사이에 낀 승용차가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인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분석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년간의 관측 자료를 담고 있는데요. 도시 대기와 도로변 등 측정 지역별로 종합해 집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희망 나눔 캠페인에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10일 부평역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26도나 올랐는데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달받은 기부금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449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 시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혜택이 기존 30%에서 50%로 커져 교통비가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19세에서 23세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사업은 다음 주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안전지수 평가 항목 중 범죄 항목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역별로 안전 수준과 의식을 1에서 5단계로 평가하는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도는 전체 6개 항목 가운데 범죄 부분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와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는 모두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0일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행복민원실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원 관련 3개 부문 중 민원실 환경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국민행복민원실 부문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과 경기 콜센터 상담사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 대신에 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아침에 우리 지역 영하 3도로 전날 아침과 비교하면 10도 이상 낮겠고요.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9도 선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목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미세먼지는 찬바람에 밀려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9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강추위로 인해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등 중부지방과 일부 전북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